안녕하세요. 증권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우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아시다시피 최근 증권사 실적이 무척 좋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대형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를 점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증권업은 우호적인 금융 환경에 힘입어 역대 최대 영업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다만 해외 대체 투자는 여전히 증권사의 중요한 리스크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대체 투자 규모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증가했지만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로 남아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대형 증권사의 투자 여력이 증가하며 아래 그래프의 펀드 설정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의 해외 대체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체 투자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그 규모, 구성, 부실 현황 등 리스크에 대해서는 불투명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당사의 분석 및 판단 결과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형사의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대형사 전체의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린 뒤 각 개별 회사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증권사의 합산 익스포저 추이를 보시면 2017년 이후 익스포저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여력이 커지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와 총액 인수가 증가하였고 증권사가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는 익스포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말 대형사 8개사의 합산 익스포저 규모는 19조 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43.5%에 이릅니다. 아래 그래프의 추이를 보시면 특별 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창기에는 국내에서 경험이 많고 자산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동산 위주로 취급을 하였으나 점차 보험사 및 연기금 등 국내 투자자 수요에 맞춰 SOC 등의 특별자산 취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익스포저 현황을 보시면 단순 익스포저 규모로는 하나, 미래, 메리츠 등의 익스포저 규모가 3조 원을 초과하여 다소 큰 편입니다. 자본 대비 부담으로는 하나, 메리츠, 신한이 피어 평균 대비 부담이 큰 편으로 나타납니다. 증권사별 익스포저 규모 및 구성은 영업 전략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 합산 익스포저의 세부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과 특별자산 모두 북미가 약 50%, 유럽이 약 30% 내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위주로 투자가 되어 소버린 및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합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 쏠림이 다소 높은 편으로 투자자산 건전성이 미국의 부동산 경기 및 인프라 관련 정책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산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가 5.1조, 호텔이 2.7조로 익스포저의 규모가 컸습니다. 임차인 및 입지 분석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많았고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 우수한 입지와 브랜드를 보유한 호텔 및 리조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온 결과입니다. 호텔은 미국 내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오피스는 유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익스포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홍콩, 호주 등의 아시아권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별자산 구성을 살펴보면은 미드스트림, 신재생에너지, 석탄,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익스포저가 4.3조 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에너지 관련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기도 했지만 경제활동의 필수인 에너지 관련 자산의 현금 흐름은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관련 수요와 공급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대체 투자의 지역 및 자산별 구성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의 질적인 리스크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체 투자는 다양한 자산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각 자산별로 살펴보아야 할 개별적 리스크 요소가 다양합니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투자 순위, 투자 만기, 미매각 규모, 투자 규모 등의 질적 특징을 활용하여 해외 대체 투자의 리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투자 순위를 보시면 자산별로 다양하기는 하지만 수순위 및 지분 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사의 국내 PF나 기업 대출이 주로 선순위 채권 위주로 구성이 된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해외 익스포저는 선순위 담보를 확보한 비중이 크지 않아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분을 증권사가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투자 만기와 셀다운 미매각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만기는 5년 이상의 비중이 71%로
증권사의 단기 위주 조달 구조를 감안하면 셀다운 지연 시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셀다운 미매각 물량 역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중 해외 실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19년 이전에 취급했던 물량의 대부분이 매각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증권사가 셀다운을 하지 못하는 동안은 익스포저의 투자 위험을 증권사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고 유동성 관리 부담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 규모별 익스포저 비중을 보시면은 1,000억 원 이상의 거액 익스포저 비중이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영업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권사는 총액 또는 거액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신용 집중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대체 투자의 질적 익스포저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 전체를 위험한 자산군으로 봐야 할까요? 손실 위험 정도는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해외 대체 투자 익스포저 전체가 손실 위험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히려 곽강을 받는 물류 및 데이터 센터 등의 부동산도 있고 사회 필수 자본 성격이 있는 특별 자산의 경우 손실 위험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중에서 위험 자산군을 분류하여 보면 우선 항공기, 호텔, 석탄 관련 익스포저를 고위험 익스포저로 보았습니다. 항공기 및 호텔 산업은 자유로운 여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탄 관련 자산은 전 세계적인 ESG 투자 기조 강화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석탄 투자를 회피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고위험 익스포저는 대형사 합산하여 총 3.5조 원으로 추산합니다. 메리츠, 미래, 신한 등의 해당 익스포저가 큰 편입니다. 미래와 신한대는 호텔 관련 익스포저가 크고 메리츠는 석탄 관련 익스포저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중위험 익스포저로는 오피스 및 상업, 복합, 부동산을 분류하였습니다. 오피스는 증권사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자산군입니다. 대부분의 오피스 투자 자산은 미국과 유럽 중심 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고 증권사가 투자한 물건들은 대부분 우량한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어서 연체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오피스 자산군은 당장의 부실률이 높지는 않지만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한 순임대 수요 감소 등의 가격 하락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보유한 상업 및 복합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는 크지는 않지만 오프라인 소비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산군으로 판단합니다. 증권사별로 위험 자산군 구성을 살펴보면 과거 영업 전략에 따라 고위험 및 중위험 익스포저 비중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거 투자한 자산을 현재 당사가 판단하는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본 것이며 증권사의 위험 선호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메리츠, 미래, 신한 등의 고위험 익스포저 규모 및 비중이 피어 대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별 위험자산 익스포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2020년 중 해외 대체 투자 관련해서 실제로 부실은 얼마나 발생을 했었나요? 네, 당사가 아래 주석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집계한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부실 인식 금액은 대형사 합산 약 8,400억 원으로 추산합니다. 자료 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실제 부실 발생 금액은 당사가 집계한 기준보다 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별 익스포저 구성, 건전성 분류 기준 등에 따라서 손실 금액은 편차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해외 대체 투자 부실 발생률을 살펴보면 KB는 해외 대체 투자 규모가 피어 대비 크지는 않았지만 손실이 발생한 오피스 및 호텔 투자권의 손실률이 컸습니다. 미래는 호텔 관련 거액 투자권이 많아서 부실률이 피어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메리츠와 신한도 호텔, 항공기 등 고위험 자산군에서의 부실 발생이 높은 부실률로 이어졌습니다. 자산별로 부실 금액을 살펴보면 앞서 당사가 위험 익스포저를 분류한 바와 같이 호텔, 오피스, 항공기 등의 부실 규모가 컸습니다. 특히 호텔, 항공기 등은 익스포저 금액 대비 부실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대체 투자 관련해서 손실 위험이 커졌으면 증권사들이 투자자산 건전성 저하를 반영해서 손실 위험 익스포저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나요? 네. 증권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자료에서 연체 또는 요주의 익스포저로 분류를 하였거나 충당금 및 손실 등을 인식한 익스포저 금액을 합해서 당사는 점검 대상 익스포저로 명명을 하고 그 규모를 집계해 보았습니다. 점검 대상 익스포저 규모는 증권사 합산하여 3.6조 원 규모이며 손실 인식분을 제외한 순 익스포저 규모는 약 2.7조 원으로 추산합니다.
호텔, 항공기 등의 점검 대상 익스포저 비율이 역시 높은 편이었고, 그 외에 오피스, 주거용 부동산, 미드스트림, 기업금융 자산 등이 각각 약 0.3조 원씩 상당씩의 점검 대상 익스포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증권사별 점검 대상 익스포저를 살펴보면은 메리츠, 신한미래, 자본 대비 점검 대상 익스포저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다만 동 익스포저 분류 시 분류 기준은 증권사별로 다를 수가 있어 일률적인 비교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분류 시점 역시 2020년 말 기준으로 자산별 회복 속도에 따라서 현재 건전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대체 투자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해외 대체 투자가 대형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2021년 중에 2020년 이상의 손실 규모를 인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극심했던 2020년 중에 인식한 손상 규모도 감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경제 정상화 기대감으로 미국의 리츠 지수 역시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정과 함께 자산 가치는 회복 또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테이퍼링 가능성 등 우려 요소는 존재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크게 낮아졌고 경기 회복을 둔화시킬 급격한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양호한 경제 지표 등을 고려시 해외 대체 투자 등을 포함한 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증권사의 이익 창출력과 자본 완충력이 우수합니다. 우호적인 업황에 힘입어서 증권사는 역대급 영업실적을 시현 중입니다. 2020년 중에도 많은 증권사들이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였는데 이곳 증권사는 2021년 상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를 상회함은 물론이고 2020년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형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위험 익스포저를 감축하고 있어서 자본 완충력도 우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증권사의 이익 창출력 및 자본 완충력을 고려시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위험은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해외 대체 투자 관련해서는 걱정을 좀 놓아도 되는 걸까요? 네, 현재 해외 대체 투자 부담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한 모니터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해외 대체 투자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저금리 환경 속에서 대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증권사의 자본 여력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내 부동산 규제 등을 감안시 해외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처럼 익스포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외 대체 투자는 내재한 위험 수준이 증권사의 다른 자산군 대비 높습니다. 법, 제도, 관행 언어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불투명성 위험에 높고 비전형적이고 만기가 긴 자산의 특성상 유동성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액 투자 비중이 커 높은 신용 집중 위험 역시 사업 포트폴리오 위험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에 당사는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양적, 질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것입니다. 양적으로는 해외 대체 투자 규모를 점검하고 담보물 지표인 자기자본 대비 위험 익스포저와 조정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적용하여 위험 투자 관련 재무 부담을 측정할 것입니다. 질적으로는 해외 대체 투자의 손상 발생 여부, 셀다운 미매각 물량 규모, 익스포저 집중 위험 등을 점검하고 묘주에 의한 자산 비율 등의 지표도 활용하여 건전성 저하를 측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사의 분석 결과 현재 해외 대체 투자 관련한 위험은 증권사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대체 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 마련, 감독 당국의 익스포저 조사 등으로 인해서 대체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다시 증권사의 해외 대체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질 것입니다. 이는 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시에 강화할 것입니다. 감사 보고서 및 사업 보고서에 대체 투자 위험에 관하여 기재가 된다면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스크의 계량화 및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드립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리스크도 계량화를 통해서 측정을 해야 그 규모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체 투자는 그 특성상 계량화가 어려우나 LTV, DSCR, 거래상대방 신용도 등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최대한 활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대체 투자 관련 정보를 업무 보고서에 구분하여 보고하고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어음 관련 정보를 구분 계리하는 것처럼 대체 투자 관련 정보도 구분하여 업무 보고서에 보고한다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 투자 자산의 위험도에 맞는 적절한 NCR 위험의 부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자산의 실질 위험보다는 기초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위험액이 일률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더 높은 투자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여 투자 자산을 선별할 인센티브를 주도록 NCR 체계의 개편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해외 대체 투자와 같은 불투명성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익스포저의 증가는 증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위험과 자본 비용을 높이게 되고 이는 시장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당사는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러한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시장 비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